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잉나우 전시를 기획한 소마미술관 최재혁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매체와 장르 속에서 드로잉의 요소가 작품의 근간이 되고 있고 그 형식과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는 드로잉의 현재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최근 미술의 대중화, 취미화가 이루어지면서 드로잉 카페, 드로잉 클래스가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로잉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 영역에서의 확장된 드로잉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현대미술의 드로잉은 단지 회화의 전 단계로서 밑그림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습 과정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드로잉 자체가 완결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 속에서 변형, 응용되고 감각과 행위, 그 안에 깃든 정신마저도 드로잉의 요소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등 전통 장르 속 친숙한 드로잉 외에도 사진, 영상, 미디어 아트, 공간 설치, 그리고 20개 이르기까지 다변화된 장르 속 드로잉의 확장된 개념과 시도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전시는 50대 작가군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작품색에 매진해 왔으면 물론 매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젊은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시와 지원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소마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 작가를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전시실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시실은 김규식 작가의 드로잉 사진 작업입니다. 1전시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진자운동 실험 작품을 보겠습니다. 혹시 펜듈럼 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TV나 유튜브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펜듈럼은 진자운동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다만 김규식 작가의 진자운동은 펜이나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닌 사진의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작품 제작 과정이 중요한데요. 먼저 암실에서 진자의 레이저를 달고 인화지에 감강하였습니다. 이는 빛을 받아들여 이미지를 만드는 사진의 과정을 차용한 것입니다. 사진이란 본래 셔터에 의해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의해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렇다면 작가는 셔터를 활용하지 않지만 인화지와 빛, 암실과 감강을 모두 사용했는데 이 또한 사진이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 장치를 세팅했지만 그 이미지는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사진의 특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작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리사주 곡선은 중력과 자연, 우주의 원리가 그린 매력적인 곡선 드로잉이 되었습니다. 아주 얇고 미세한 레이저 선들의 유연한 곡선과 그에 맞는 인화지의 감도 등의 조합을 위해 작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합니다. 또한 빛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에디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원근법 실험 작품은 우리가 학습해온 원근법의 인식체계에 질문을 던진 작업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만든 원근법과 실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원근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퀘어 3 작품을 가까이에서 관찰해보세요. 종이가 쌓여있는 모습을 비스듬히 본 듯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흰 사각형 전체를 보면 정면 혹은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 같기도 하죠. 시점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촬영한 사진일까요? 작가는 실제 A4 용지들을 흰 틀 위에 쌓았는데 그 흰 틀이 정사각형이 아닌 마른 목골이었습니다. 눈에서 먼 곳은 넓게, 가까운 곳은 좁은 마른 목골의 틀 위에 종이를 쌓은 거죠. 그 마른 모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면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시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그 시점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선 원근법, 카메라의 시선 등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원근과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논픽처 시리즈입니다. 노이즈가 낀 듯 은입자로 이루어진 배경과 도형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사진은 기본적으로 은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픽처 시리즈는 은입자를 확대한 듯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은입자가 아닙니다. 작가가 투명 아크릴판 위에 회색 물감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마치 사진의 은입자처럼 연출한 것입니다. 인화지는 빛을 그냥 받아서 표현하는 것일 뿐 진짜 오브제를 찍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은입자마저도 필름의 제조사나 과정에 따라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날로그 사진이 굳이 은입자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가짜 은입자와 드로잉적 도형들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이미지를 실험하고 사진 과정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지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김규식 작가의 작업 결과물들은 시각적 형태가 드로잉이지만 사진의 특성과 과정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드로잉의 실험적 성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안재홍 작가의 드로잉 조각입니다. 이 전시실의 작품들은 스케일과 디테일, 모든 면에서 압도감을 줍니다. 안재홍 작가는 3차원 공간 속에서 조각적 표현으로서 입체적인 드로잉을 그려냈습니다. 커다란 인체의 형상을 이루는 선들은 나무의 느낌을 닮은 유기적인 선의 흐름을 따랐는데요.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구리선이나 동파이프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열정, 의지와 욕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보면 혈관이나 심줄 같기도 합니다. 얽히고 설킨 금속 다발을 한 땀 한 땀 직접 용접한 모습에서 오랜 시간의 응축과 작가의 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는 여자분이신데요. 보조 인력 없이 모두 다 직접 작업하신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작은 체구 속에 굉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대 있어서 드로잉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구축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작품을 볼 때 공간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시고 가까이에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선의 교차와 중첩의 느낌이 전해주는 그 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본다는 2009년 제작된 작품입니다. 작가는 2002년 첫 개인전부터 현재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일관되게 구리선과 동파이프를 재료로 인체를 소재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에서는 거대한 사람 내부에 움츠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작가의 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고민하던 시절 우울감 속에 작업을 지속하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자존적인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외부는 동파이프로, 내부는 수많은 구리선들이 얽혀 복잡한 심경을 상징합니다. 앞서 보신 신작 더 웨이와 부작 나를 본다는 12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와 형식의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점차 사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전시장 외부 벽면에 설치된 팔짱을 낀 사람도 최근 작품으로 작가의 표현 방식이 철학적 사유로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전시실은 이혜승 작가의 드로잉과 미디어 아트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증강현실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드로잉으로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 T룸은 카메라 트래킹, 얼굴 인식, 공간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관람객이 직접 드로잉하고 또 그 드로잉이 작품화됩니다. T룸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은 차 한잔 할까? 라는 제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T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컵은 음료를 담는 기능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를 상징합니다.
이해승 작가는 미디어 아트를 20여 년간 해왔지만 그 중심에는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에 대한 탐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과의 상생, 소통을 통해 작품과 관객이 하나 되는 새로운 물화일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 전시장에서처럼 손으로 그린 드로잉이 디지털화되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기술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작품과 내가 하나 되는 물화일체이며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가 바로 미디어 아트인 거죠. 우리는 동양의 철학이나 한국의 정신성 같은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거나 청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것들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드로잉이 가진 체화된 특성, 정신 등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승 작업의 포인트입니다. 사전시실은 양대원 작가의 드로잉 회화 작품입니다. 양대원 작가는 현대인의 삶을 주제로 한 기하학적 드로잉과 회화가 연결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우측은 작가의 캐릭터, 동그린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작 용서의 두 작품을 보면 왼쪽 작품에서 하나의 동그린이 또 다른 동그린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고 맞고 있는 동그린은 눈물을 찔끔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작품에서 때린 동그린은 용서를 구하고 맞은 동그린과 화해하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툼과 화해, 투쟁과 연합의 연속입니다. 단지 인간관계에서의 다툼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필연적이죠. 다만 작가는 인간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용서하고 봉합하며 화합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합니다. 옆의 작품 동그린들의 눈에는 뾰족한 바늘이 달린 듯합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무언가를 갈망의 눈으로 쳐다볼 때 그 시선은 매우 날카롭죠. 현대인들은 항시 누군가의 감시망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집단이 개인을 감시하기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감시자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제가 전시를 기획할 당시에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순차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이 시리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작가에게 제안했습니다. 색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의 기법과 재료, 드로잉적인 과정이 더 잘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작가의 드로잉적인 면모는 반대편에 있는 작품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들은 양대원의 문자두 시리즈입니다. 제목에 왕의 무엇이 눈에 띄는데요. 왕이란 진짜 왕이 아닌 바로 여러분, 당신을 뜻합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인 왕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지요. 생로병사는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작품 속 이미지 또한 생로병사라는 한자의 획을 옮기거나 축약하고 선과 면을 덧대어 조형 언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생작품의 어항은 자궁을 뜻하며 태어남을, 병의 커튼은 병원의 커튼을, 사의 연기는 죽어서 사라지는 영혼을 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은 작가의 개인의 상징들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징을 유추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감상법이 되겠습니다. 양대원 작품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재료에 있습니다. 작가는 광목천 위에 한지, 악교, 토분, 커피를 사용하였습니다. 광목천에 덧댄 한지 위에 송곳으로 그어 그림을 그리면 요철이 생깁니다. 그 위에 부분적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뒤 토분과 커피가루를 바른 후 덜어내면
요철 안쪽으로 토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유를 활용해 정착시킵니다. 이것은 오직 양대원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기법적 특징입니다.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인 도상과 전통적인 재료가 혼합되어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전시실에 연결된 정석희 작가의 드로잉과 영상회화 작품입니다. 작가는 삶의 실존적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상의 다양한 감정을 움직이는 영상회화로 작업해 왔습니다. 특히 작가 본인이 예술가로 살면서 당면하는 비루함, 그리고 삶의 무거움 속에서의 기억과 회한의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상방 안쪽의 작품 더 윈도우를 먼저 보실 텐데요. 작가의 작업 방식을 보면 3m가 넘는 대형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사진을 찍고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154번을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과 수없이 고된 노동이 집약된 회화지만 지나간 장면들은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 장면만 남게 됩니다. 영상방 밖에 있는 4개의 캔버스 위에 그려진 비행기 날개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굉장한 노동과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죠. 내용은 더 윈도우라는 제목처럼 창을 통해 본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가가 처음 작업실에 들어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막막함, 그리고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무엇인가 자라면서 작품과 자신을 성장시켰던 경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지기도, 눈 내리는 겨울날 비행을 떠나는 지금까지 순탄한 적 없는 작가의 삶을 담담하게 그렸습니다. 지리멸렬, 첩첩산중 작품들 또한 70장이 넘는 드로잉이 모여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위쪽 모니터에 나오는 첩첩산중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길을 헤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을 넘고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넘고 또 넘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르죠. 지리멸렬에서는 작업실 내 외부, 쇼핑몰 주차장 등 작가가 주로 다니는 일상의 동선들을 추적합니다. 지리멸렬할 정도로 반복적인 삶이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또 수행적인 태도로 진솔하게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만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석희 작가의 작업은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수백 장의 작품을 그리지만 멋있게 나올 때가 있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간직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습니다. 또다시 지우고 다음 장면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결국 최고의 순간을 시간에 양보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작업의 철학이 우리의 삶과 같고 그의 작업에서 우리는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전시실과 오전시실 사이 출구 로비에는 조소희 작가의 공간 설치 드로잉이 있습니다. 계단 왼편에 있는 조소희 작가의 작품 7계단입니다. 작가는 낯선 공간을 짧은 순간에 직관적으로 감각하고 해석한 공간 드로잉을 시도했습니다. 이 작품 또한 미술관 공간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신작인데요. 작가는 전시장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이 공간을 중간이자 중심적인 공간, 그리고 여백의 공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작품을 계단에 서서 바라볼 때, 로비에서 위로 올려다볼 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한낮에 작품을 볼 때 모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작가는 얇고 가벼운 재료가 만드는 무게와 힘을 설치로 보여주는데요. 교차되고 중첩되는 실선 드로잉은 예민한 감각들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고 육중한 시간의 무게를 만들게 됩니다. 작가는 드로잉을 통해 아름다움이 일상에 가까이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마치 여러분이 무심코 오르내리는 계단의 옆에 비슷하지만 신비로운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조금만 신경 쓰고 돌아보면 놀랄 만큼 아름다운 순간들이 숨겨져 있음을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작품은 사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가볍고 나약하지만 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로잉의 역할과 성격을 대변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다양하게 공간 드로잉을 느껴보세요. 오전 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정광희 작가의 드로잉과 수묵 작업입니다. 정광희 작가는 서예와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수묵의 전통성을 기조에 두고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에서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먼저 보실 자아경 작품은 자신에 대한 수행에서 비롯된 작업입니다. 작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지 위에 자신만의 언어로 일기를 쓰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얇은 나무 막대에 한지를 돌돌 말아 겹겹이 쌓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의 일기가 모여 한 작품이 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이 작업은 현재까지 수백 개가 쌓였으며 지금 전시장에는 72점만을 뽑았습니다. 제목의 자아경에서 경은 각각 거울경, 책경을 뜻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자 나를 기록한 책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엮은 작품입니다. 반대편의 인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아경 시리즈의 기법을 차용하되 대형 이미지로 시도한 작품입니다. 표면의 획들은 얼굴 형상을 해부하여 인간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깨진 항아리가 인상적인 작품 나는 어디로 번질까입니다. 작가는 먹이 담긴 달항아리를 앞에 두고 앉아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욕심과 번뇌를 비워내고 그것을 항아리로 온전히 담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이 완전히 비워지면 작가는 일어나 캔버스 위에 항아리를 던집니다. 큰 소리와 함께 항아리는 깨지고 먹이 번집니다. 먹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것처럼 작가는 자신의 세계가 어디로 번질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세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본 작품은 2019년 독일 미넨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상당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한 캔버스 위에 2개의 항아리를 깨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큰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 엎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작은 항아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항아리는 붓으로, 먹은 획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벽면의 1획 작품에서 보여지는 서예에서의 획은 정신성과 시간성을 담고 있습니다. 드로잉과 서예의 공통점이라면 작은 획 하나로 그 사람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내공을 알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현미 작가의 드로잉과 소설이 연결된 작업입니다. 작가는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학의 영역까지 시도하며 소설집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유현미 작가는 드로잉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가장 유연한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작가의 작품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드로잉은 작가가 직접 쓴 소설 속 이야기를 통해 관람자가 상상 속에서 드로잉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전시장 한켠에 비치된 그림 없는 퍼즐은 이번 전시를 위해 출판된 책이며 소설에서 파생된 시각적 이미지를 커다란 조각으로 형상화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은 자신의 출신과 정체를 알지 못하는 한 퍼즐 조각이 다른 색채 퍼즐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줄거리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맞춰 전시장 공간은
마치 흰 종이 위에 색종이를 오려 붙인 듯 색면 드로잉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색채화가 앙리 마티즈가 말년에 시도했던 색종이 드로잉 작업과도 닮아 있습니다. 전시장의 마지막 공간이며 유리 통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는 이 공간에서 편히 앉아 휴식을 취할 겸 책 읽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작가는 그림 없는 퍼즐을 읽어보며 자신은 어떤 퍼즐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 퍼즐과 상황에 대해 관람객이 머릿속에서 드로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의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보다 확장된 의미의 드로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조각, 회화, 미디어 아트, 영상, 공간 설치, 수묵, 소설까지 8인 8색의 장르와 매체로 드로잉을 탐구하고 가능성을 실험한 모습을 총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마미술관의 기획 전시를 통해 관람객분들 또한 확장된 드로잉의 영역을 확인하고 보다 넓은 시선으로 드로잉의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전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